네, 티타임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 같은 그런 형태들을 따끈따끈하게 취합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강재민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정보 이런 데에 갈증이 있어요.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첫 번째로 알겠습니다. 어떤 이 모델을 갖고 오셨습니까? 스마트폰 로봇 모델이에요. 스마트폰 로봇? 예, 스마트폰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되면 저희 쓰는 이제 스마트폰과 어떤 디바이스와 결합이 됐을 때 스마트폰 로봇의 형태로 그 제품이 보여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혹시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그 월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네. 예, 그 월리 같은 형태의 지금 로봇이에요. 로모라는 로봇인데 로모티브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 4나 4S, 아이팟 4세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로봇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을 제어하는 디바이스도 역시 애플 디바이스, 어떤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 로봇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또다시 제가 뭔가로 제어를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제어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이게 약간의 인공지능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서 교감을 좀 나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얼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예, 사용자의 얼굴 인식을 해서 그 로봇에 있는 눈이 약간 이쪽으로 기운다든지 뭐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상 대화 같은 것들 있죠. 콜이 왔습니다 하고 이 로봇이 와서 귀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전화기로 영상 통화 한번 하면 될 거를 왜 훨씬- 그걸 보내가지고? 예, 훨씬 간단하죠. 그게. 네. 예. 장난감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게 사실 어떤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그런 장난감 토이 같은 용도죠. 애들이 좋아하겠네요. 애들이 약간 좋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어떻게 생긴지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귀엽게 생겼네요. 예. 표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예, 좀 귀엽게 생겼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150불 정도로 우리 돈으로 한 16만 원 정도니까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사실 이것을 시작한 게 킥스타터라는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서 투자자가 되고 후원자가 돼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후원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시작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약 755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펀딩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펀딩을 받아서 제품을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돈이 모아지고 약간 만들어졌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중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그런 거에 좀 관심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나 뭐 좀 리드 유저들 그런 유저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면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도 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품으로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단 대중으로 퍼지기에는 아직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 대중으로 퍼지는 제품까지는 아니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이 예. 스마트폰이 사실은 나의 어떤 그 뭐 일종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얘가 이 딱 꽂음으로 인해서 로봇이 이 로봇이 예. 지금은 이렇게 굴러다니는 정도지만 움직이면서 말이죠. 예. 딱 꽂으면 요거 주인님 뭐 할까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이 API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PI 같은 걸 공개를 하게 되면 서드 파티들이 참여를 해서 그 로봇을 제어하거나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앱스토어는 이제 스마트폰을 위한 앱스토어거든요, 사실. 근데 앞으로는 그 로봇을 위한 앱스토어가 생겨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 향후에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당장은 일단은 제가 요거만 봐도 하나 사서 우리 집에 있는 애들한테 주면 그렇죠. 매우 좋아하겠다. 그리고 하루 만에 박살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춰서요. 2,000개를 유통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국내는 없잖아요. 국내는 하나 없죠. 하고 싶은데 가능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로봇을 갖고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다음 서비스는 이제 뷰쿠라는 서비스인데요. 뷰쿠. 요즘에 온라인에 그 스타일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사진 공유하면서 뭐 팁 주고받고 스타일링도 해보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핀터레스트처럼 큐레이션 형태로 보여주기도 하고 공유하고 뭐 그런 서비스들인데 이 뷰쿠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약간 통통하신 분이에요. 사이트들 보다가 그런 서비스들을 보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스타일에 대한 조언을 나랑 전혀 다른 몸매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내가 왜 받아야 되냐. 아하. 그런 거죠.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주는 조언을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가입을 할 때 자신의 체형을 모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사이즈? 힙이라든지 허리 그런 것들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같은 체형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사진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그런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옷을 입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랑 정말 비슷한 사람의 그 체형이 입어본 거기 때문에 옷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요 안전하게 옷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이 소셜의 어떤 느낌이 결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줌으로써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뭐랄까 최적화된 자신에게 최적화된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의 뭐 몸매 이런 걸 드러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가 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누가 할까? 국내는 약간 어떤 사람들끼리만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의류 업체들로부터 가치를 먼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연결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성 회원들의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뭔가 빅데이터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의 뭐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해보겠다.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 틈새의 어떤 그 관심사들을 이렇게 별도로 띄어내서 하나의 또 어떤 그 사업 모델로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데 결국 이 생각이네요. 생각. 그렇죠. 생각이 뭔가를 바꾼다라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이런 서비스를 가입하기까지 사람들이 그 치러야 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 귀찮음, 앱을 다운받고 찾아서 다운받고 학습하고 또 가입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귀찮음을 그 가치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네, G트렌드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아이템으로 그렇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